1과 에너지 들어가겠습니다. 아이작 뉴턴 아저씨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작 뉴턴 아저씨는 세상을 모두 기계처럼 쳐다봤다 그랬지.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그런 기계론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막 바람이 불고 폭포가 떨어지고 낙엽이 막 우수수 지고 사과가 떨어지고 이런 걸 보면 뭔가 세상을 알 수 없는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뭔가 걔 눈에는 막 다르게 보이는 거야, 세상이. 얘가요? 그걸 뭐라 그랬냐면 걔는 에너지라 그랬어. 에너지라는 개념을 잡은 거야. 만물의 모든 운동을 형성하고 있는 건 에너지구나. 오케이? 그러면 에너지가 뭐야? 교과서의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딱! 근데 이게 좀 추상적이라 개념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명쌤 가라사대 에너지는 나한테 물리배우는 이렇게 대답해줘야 돼. 저장된 일이라고. 1.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 뭐요? 과학에서 말하는 일. 중학교 때 배웠는데 1. 워크에서 W를 따오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 그래서 F 곱하기 S다. 그래서 단위를 G를 썼었어요. 기억나나?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걸 1이라 그랬어.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건데 우리 다 잘못 알고 있거든. 오케이? 근데 이제 아는 개념에서 이제 출발을 하자면 에너지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떤 물체에다가 물체가 있어요. 물체에다가 일을 하는 거야. 1뉴턴 곱하기 1m. 그럼 얘한테 몇 줄의 일을 했어요? 1뉴턴 곱하기 1m. 그럼 몇 줄의 일을 했어? 1줄의 일을 했지. 그럼 얘가 저 벽에 가서 몇 줄의 일을 할 수 있겠어? 어렵나? 내가 내가 이 물체한테 1뉴턴 곱하기 1m로 일을 1줄을 해주면 선생님 손을 떠난 물체가 저 벽에 가서 몇 줄의 일을 할 수 있겠냐고. 1줄의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 물체한테 해준 일이 여기 날아가서 저기 가서 일을 할 때까지 잠깐 동안 저장이 돼 있었죠. 이해가요? 어떤 형식으로? 날아가는 형식으로. 그걸 운동에너지라 그래. 이해가세요? 그 다음 바닥에 있는 물체를 선생님이 들어 올려 으악 하고 10뉴턴 곱하기 1m로 들어 올려서 몇 줄의 일을 했어? 10줄. 그럼 손을 놓으면 저기 가서 몇 줄의 일을 하겠냐? 10줄의 일을 하겠지. 그럼 내가 얘한테 들어서 해준 일이 여기 저장이 돼 있는 거지. 무슨 형식으로? 위치의 형식으로. 이걸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 그래요. 우리 중학교 때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었는데 선생님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배웠는데 이름이 바뀌었어. 포텐셜 에너지라고. 오케이? 근데 운동 에너지는 왜 안 바꾸는지 몰라.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하면 되는데. 알간? 그건 뭐 나중 얘기고. 어쨌든 에너지의 개념이라는 건 일을 저장을 해놓는 거야. 가서 하기 전에 잠깐 저장이 돼 있는 거, 머물러 있는 거야. 이게 가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놈은 단위도 일과 똑같아요. 주율로. 그럼 어떤 물체한테 선생님이 일을 해주면 얘는 뭐가 증가해? 얘한테 계속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증가하지. 그 증가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체가 어디 가서 일을 하면 얘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지. 이해가요? 그게 일과 에너지가 똑같은 거야. 같은 물리량인데 다만 그럼 무슨 차이를 갖고 있느냐? 바닥에 있는 물체를 선생님이 미는데 자, 이게 첫 번째 일이고요. 이게 두 번째 일이야. 언제 일을 많이 했어? 자, 여기 마찰 있는 면에 요만큼 일을 했을 때랑 이만큼 일을 했을 때 누가 일을 많이 했어? 두 번째가 일을 많이 했잖아. 이건 눈에 보이지?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맞아? 근데 이걸 에너지로 얘기를 하자면 물체를 놓고 봐봐. 이게 첫 번째 일할 에너지였고 이게 두 번째 일할 에너지였어. 누가 커? 모르지. 그 차이야. 물체에 저장이 돼 있으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추상은 가능하지만 오케이? 추상은 가능하지만 얘한테 일을 해준다고 해서 에너지가 얼마라고 눈에 보이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 알겠어요?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그런 개념이야. 어떤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근원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에너지인데 그걸 표현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한 게 일이라는 얘기야. 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위가 똑같아요. 줄로. 일이 저장돼 있으면 에너지고 얘가 뿜어져 나오면 일인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일도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돼. 과학에서 말하는 일, W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배웠는데 힘은 벡터야. 이동거리는 벡터야, 스칼라야. 그럼 벡터에다 스칼라 곱하면 얘 뭐 나와야 돼? 벡터가 나왔어야 되지. 근데 분명히 일은 스칼라야. 그럼 어디서 잘못된 거냐면 힘,
에다가 도트 프로덕트 점으로 곱하고 이게 정확한 정의야. 한국말로 쓰자면 얘는 힘이고 얘는 변이야. 힘과 변이를 점으로 곱하는 걸 우리가 스칼라 곱이라고 그래. 나중에 기백하면 나오는데 기하 벡터 수학에서 나오는데 벡터와 벡터를 곱할 때 점으로 곱하는 도트 프로덕트라고 그래서 이걸 스칼라 곱이라고 그러고요. 벡터 A와 벡터 B를 이게 X로 곱하는 걸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그래서 이걸 벡터 곱이라고 불러. 그럼 뭔 차이냐 하면 벡터와 벡터를 점으로 곱했을 때는 그 출력 값이 계산한 값이 스칼라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스칼라 곱이라고 불러. 근데 벡터하고 벡터를 X로 곱하면 뉴 벡터가 나와. 전혀 새로운 벡터가 나와요. 그 벡터라는 놈은 크기와 방향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방향을 뭐 이게 두 개 잡고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새로운 방향도 설정을 해야 되고 곱하는 방법도 달라요. 이건 수학 시간에 하세요. 오케이?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건 벡터와 벡터를 곱할 때 점으로 곱하면 스칼라 값이 나오는구나. 이걸 알면 되는 거야. 그럼 모르겠지, 그지? 이게 뭔데? 사용하는 방법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예를 들어서 바닥에 물체가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줬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끌고 가서 여기까지 끌고 갔대. 근데 힘은 몇 뉴턴이냐면 2뉴턴이었고 이동거리가 4m였대. 그럼 내가 얘를 끌고 가면서 얘한테 해준 일은 얼마냐? 외력이 한 일은 얼마냐? 힘하고 변이하고 방향이 어때 지금? 같죠? 그럼 그냥 곱해. 2, 4, 8줄이야. 이해 갑니까? 근데 여기에 안 가! 그러면서 이쪽으로 마찰력이 4뉴턴이 있었대. 4뉴턴 있으면 안 되지. 마찰력이 1뉴턴이 있었대. 그럼 마찰력이 한 일은 얼마야? 방향은 이쪽이고 변이가 이쪽으로 끌려왔지. 그럼 얘한테 더해준 일이 아니라 안 가! 그러고 끌려가면서 빼먹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1뉴턴하고 4m를 곱해서 얘는 4줄인데 마이너스 4줄이라 그래.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가 방향이야? 아니야. 왜? 1은 스칼라거든.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증가한 일, 감소한 일. 이 물체한테 내가 외력으로 해준 일은 야 먹어. 그리고 왜 4줄이야? 8줄이지. 아니야. 미안. 8줄이지. 그제? 외력이 해준 먹어 하고 해준 일은 플러스 8줄이야. 근데 마찰력 1뉴턴으로 4m 끌려가면서 안 가! 하면서 빼먹은 일이 마이너스 4줄이야. 이해 가세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남은 일은 얼마야? 4줄에서 마이너스 4줄 빼니까 플러스 4줄이 남았죠. 그죠? 그럼 여기 1이 남았지? 그럼 뭘로 저장이 되는 거야?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요 순간 요 지점에서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높이 올라갔냐? 옆으로 달렸냐? 옆으로 달렸지? 그럼 운동 에너지가 4줄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하나 나왔네. 스칼라 곱이라는 건 방향이 같으면 곱해서 플러스, 반대면 곱해서 마이너스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 가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수평한 바닥에 어떤 물체를 이렇게 비스듬히 끌어서 얘를 끌고 여기까지 끌고 갔대. 그럼 힘의 방향하고 변이의 방향이 지금 나란하지가 않지. 같거나 반대가 아니지. 근데 이렇게 비스듬히 당겼다라는 거는 내가 옆으로 당기면서 위로 당긴 거 아니야. 이걸 힘의 분해라 그러거든. 비스듬히 당겼다는 건 옆으로 당기는 성분도 있고 위로 당기는 성분도 있어. 근데 이 물체를 이쪽으로 끌고 가는데 해준 일은 이 F, X축 방향이 이 힘밖에 없지. 실제로 일은 F, X축 곱하기 변이하면 나오는 거거든. 이해 갔어요? 근데 요거 편의상 요걸 세타라고 하면 얘랑 얘랑은 무슨 관계 있는 거야? 직각삼각형으로 봤을 때 얘랑 얘랑은 코사인 관계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델타 S. 그래서 비스듬할 때는 곱할 때 F하고 S를 곱해 그 사이각을 코사인 함수로 곱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스칼라 곱이라는 게 1이라는 놈은 FS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니까 힘하고 변이하고 똑같으면 코사인 0도 아니냐. 이 세타가 변이와 힘과의 각도니까. 그죠? 그럼 코사인 0이 얼마야? 1이잖아. 그러니까 FS였어. 같으면 곱했고. 그 다음 니네 이거 알아? 코사인 함수 세타에 따른 코사인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가 몇 도야?
90도, 여기가 몇 도야? 180도, 여기가 270도, 360도. 맞냐? 그럼 요 값이 1이고, 요 값이 무슨 값? 마이너스 1. 그래서 금방 선생님 세타가 코사인 0이 1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힘은 이렇게 힘은 이쪽으로 당겼는데 변이가 이쪽이야. 그럼 둘 사이의 사이각이 몇 도야? 코사인 180도가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였던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럼 얘가 비스듬하면 F하고 S 곱하고 코사인 사이값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90도가 되면 어떻게 돼? 코사인 90이 얼마야? 0이지.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배웠어. 중3 때. 물체를 옆으로 끌고 가면 1인데 들어서 가면 1이 아니래잖아. 그죠? 드는 건 이쪽, 변이는 이쪽. 그 사이각이 얼마야? 90도지.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 코사인 90이 0이니까 한 일이 0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고, 이걸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드는 건 위쪽으로 들었고 변이가 옆으로 생겼다는 건 이 힘하고 이 변이하고는 인과관계를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힘은 이렇게 줬는데 왜 옆으로 가냐? 그건 이 힘에 의한 움직임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게 과학에서 말하는 1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1이라는 건 벡터야, 스칼라야? 스칼라라는 거. 그래서 증가량과 감소량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힘과 변이를 스칼라 곱을 해서 만든 거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1을 저장을 하면 뭐가 된다? 에너지가 된다. 에너지. 오케이? 에너지는 되게 많아. 빛에너지, 파동에너지, 열에너지,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고전역학, 뉴턴의 운동법칙에서 나오는 에너지라 하면 역학적 에너지만 다룰 거다 이런 얘기야. 역학적 에너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에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 머릿속에 카테고리를 이렇게 정리하면 돼.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potential 에너지. 옛날 이름 위치 에너지. 오케이? 그다음 운동 에너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라 EK라고 그러고 포텐셜 에너지는 EP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개밖에 없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하고. 오케이?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물리원에서는 원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EP는 mgh 즉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요거만 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하는 김에 요것도 할 겁니다.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2분의 1 kx의 제곱. 실제로 교과서에 안 나오더라고.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얘만 빼놓고 가는 것도 웃겨가지고 하는 김에 다 해버리려고. 그 다음 운동 에너지는 EK라고 쓰고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쓰는데 이게 운동 에너지야. 알겠습니까? 그럼 일단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아까도 설명을 했어. 가만히 있는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는데 100줄에 1을 하면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몇 줄이야? 100줄이지. 그걸 표현한 거야. 예를 들어 땅바닥에 질량 m짜리가 있는데 얘를 h 높이까지 끌어올렸어. 이렇게. 그럼 여기에 물체가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 있던 걸 누가 갖다 놨을 거 아니야. 그죠? 얘를 여기까지 끌고 가는데 떨어지는 게 중력 mg니까 최소 mg의 힘으로는 돼야지 얘를 끌어올릴 수가 있지. mg의 힘으로 쭉 끌어올려서 h까지 갖다 놨으면 내가 해준 일은 힘 곱하기 변이. 그제? 근데 힘이 얼마? mg. 변이는 얼마? h. 그래서 내가 해준 일이 mgh잖아. 그럼 내가 여기까지 해준 일이 100줄이면 위치 에너지가 100줄이냐. 이게 곧 이 지점의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거야, mgh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뭐냐? 그럼 일단 뭔지부터 봅시다. 뭔지부터. 마찰이 없는 매끄러운 수평면에 용수철 하나를 갖다 놓고 질량 m짜리를 여기다 놓았어요.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얘는 뭐 100만 년 있어도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위치 에너지가 없는 거지. 이해가? 근데 얘를 으악 하고 여기까지 잡아 당겨. 그럼 손을 놓으면 평 하고 날아가죠. 그럼 여기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럼 내가 얘를 으악 하고 여기까지 끌고 갔을 때 이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 가로축이 이동거리, 세로축을 힘이라고 그러면 용수철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 힘이 이렇게 증가를 하죠. 이해 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명셈이 x까지 당겼다고 칩시다. x까지. 이 그래프를 봐봐.
가로축이 이동거리고 세로축이 힘이야. 그러면 힘하고 이동거리 면적은 뭐가 되는 거냐? 힘과 이동거리의 그래프 얘는 1이 되겠죠. 이해 가세요? 그럼 내가 얘를 여기까지 끌고 가는데 한 1은 이 삼각형의 넓이고 그게 곧 이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되겠지. 이해 가세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x 맞아? 높이가 얼마냐 그러면 f야. 이 f가 무슨 힘이야? 탄성력 kx야. 맞아? 그죠? f는 kx라고 배웠죠? 그럼 여기다가 f 대신에 kx를 곱하니까 2분의 1 kx의 제곱이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가 탄생한 거죠. 결국 내가 해준 일이야. 해준 일이 100줄이면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100줄인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왜 모양이 2분의 1 k 어쩌고 나오고 얘는 그냥 mg의 h냐? 얘는 내가 들어올릴 때 이동거리에 따른 힘을 보면 mg의 힘으로 쭉 해서 h까지 끌고 갔으니까 내가 해준 일이 사각형 mgh였고 용수처럼 당기면 당길수록 힘이 같이 증가했으니까 넓이를 구하니까 삼각형이라서 앞에 2분의 1 붙이고 x 곱하기 kx 한 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운동에너지 이거 처음 보는 식은 아니잖아. 2분의 1 mv 제곱이. 그죠? 2분의 1 mv 제곱이 처음 보는 식이 아닌데 중학교 때도 나왔는데 한 번도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한 사람은 없었을 거야.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설명이 돼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 있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질량 m짜리가 있는데 얘를 F의 힘으로 여기 변이 여기 S까지 내가 하고 끌고 갔대. 그럼 명쌤이 얘한테 해준 일은 얼마가 되는 거야? F 곱하기 변이죠. 이해 갑니까? 그럼 내가 해준 일이 곧 요 지점에서 뭐가 돼 있겠어? 운동에너지로 저장이 됐을 거 아닌가? 이해합니까? 근데 F는 뭐라고 배웠냐? MA라고 배웠고. 이해 갔어요? 근데 중학교 때는 가속도를 안 배웠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중학교 과학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A를 없애버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여기선 처음 속도가 0이었고요. 여기를 지나칠 때 분명히 1이 남아있어서 에너지가 됐으면 속력이 있었을 거 아니니 그걸 나중 속력이라고 하고 힘을 일정하게 당겼다면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었을 거고. 이해 가세요? 그럼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근데 처음 속도가 0이었으니까 얘는 없어져도 되고. 맞아? 여기서 그럼 AS를 남겨놓고 2를 내보내. 그럼 AS 즉 변이 곱하기 가속도는 2분의 1 V제곱으로 대치가 가능하니까 여기다 대신 넣으니까 2분의 1 MV제곱이 됐던 거야. 알간? 결국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결국 힘으로 만든 에너지지. 위치 에너지하고 즉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식이 3개가 나오는데 알고 보니 다 뭐야? 내가 해준 일이야. 들어올릴 때는 MGH. 용수철 땡길 땐 2분의 1 KX죠. 옆으로 밀었을 땐 2분의 1 MV죠. 이해 갑니까? 알겠습니까? 따라서 에너지라는 건 뭐요? 내가 해준 일이 저장되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3가지를 보여주면서 선생님이 역학적 에너지에는 이렇게 3가지 식이 있다.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할 때 포텐셜 운동 에너지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 놓고 나면 이제 설명을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첫 번째 테마가 존재할 거야.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의 관계. 그 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의 관계.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3가지가 다 같이 들어있는 중력, 탄성력, 운동 에너지가 짬뽕되어 있는 관계. 알겠습니까? 원래 수능에는 여기 2번하고 3번은 안 나옵니다. 1번 문제, 요 1번 타입, 파란색 1번 타입 문제로만 나옵니다. 근데 내신 때문에. 내신할 때 나올 수도 있으므로.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테마로 설명할 예정이고요. 요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래요. 다음 시간 시작하면 딱 역학적 에너지 3가지만 할 거고 오늘은 그러면 저 앞에서 설명 안 한 부분 2가지만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예고편이었고 일률이라는 거 한번 배워봅시다. 일률. 일률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거 몇 가지만 좀 배웁시다. 여기 봅시다. 인류를 교과서에는 일의 능률이라고 나왔어요. 딱 명성은 이렇게 안 가르쳐. 인률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일의 속력이라고 가르쳐. 일단 인류를 어떨 때 쓰는 것부터 가르쳐 줄게. 인류는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 철수하고 영희가 있어요. 찰스하고 영희가 있는데 찰스는 구댕이를 5개를 파는데 영희가 구댕이를 10개를 팠어. 찰스가 구댕이를 5개를 팠는데 영희가 구댕이를 10개를 팠어. 누가 일을 잘해? 근데 찰스는 구댕이를 5개 파는데 5초 걸렸어. 영희는 구댕이 10개 파는데 10년 걸렸어요. 누가 일을 잘하는 거야? 찰스가 잘하는 거지. 걔는 1초에 하나씩 팠거든. 폭폭. 근데 영희는 깨작깨작 숟갈로 팠나 봐. 1년에 하나씩 팠다고. 그럼 누가 일 잘하는지가 달라지지. 여기서 알고 싶은 건 일을 누가 잘하는지를 알으려면 일의 양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짧은 시간에 많이 해야지 일을 잘하는 거 아니야. 그게 일의 속력이잖아. 그걸 일률이라 그래. 그럼 일률은 일을 잘한다는 건 뭐가 센 거지? 파워가 센 거야. 파워. 우리는 그냥 힘, 다 힘이라 그래. 마찰력, 탄성력, 중력, 자기력 같이 측정할 수 있는 힘도 힘이라 그러고 오늘 밥을 안 먹었더니 힘아리가 없다. 이것도 힘이라 그래. 근데 영어에서는 갈라서 쓴단 말이야. 측정할 수 있는 탄성력, 마찰력, 중력 이런 것들은 force라 그러고요. 내재되어 있는 매력, 지력, 이런 것들, 집중력, 이런 것들 측정하기 불가능한 이런 건 파워라 그러거든. 파워. 그래서 인류는 앞으로 파워에서 따와서 P. 오케이? 그럼 일의 속력은 원래 속력은 뭐분의 뭐야? 시간분의 거리지. 그러면 인률은 일의 속력이니까 시간분의 뭐가 올라가면 돼? 1. 이렇게 올라가면 돼. 그래서 일의 단위가 뭐라 그랬냐 아까? 줄. 시간의 단위는 뭐라고? 세크. 그래서 원래 단위는 줄 퍼 세크가 인률의 단위예요. 원래. 줄 퍼 세크. 줄 퍼 세크. 어감이 안 좋거든. 205 줄 퍼 세크. 이거 계속 침 튀어 입에서. 알가? 그래서 자기네들 발음하기 좋은 걸로 바꾼 게 와트야. 와트. 와트하고 줄 퍼 세크가 같은 거야. 1와트가 의미하는 건 1초에 몇 줄? 1줄을 한다는 뜻이라고. 근데 여기 W가 써있고 여기 W가 써있으면 애들은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겨. 여기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W는 읽을 때 W라고 읽니? 와트라고 읽니? 왜냐하면 단위라서 그래. 단위. 이걸 W라고 읽는 놈은 야 이거 100m야 100m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100m 달리기 몇 초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제? 이 단위라는 건 숫자 뒤에 붙어있을 말이고 플레임으로 읽어서 와트라고 하는 거고 와트는 1초에 몇 줄을 했느냐? 인률의 단위야. 그럼 여기 W는 뭐요? 읽을 때 W라고 읽어요. 1이요. 1. 1이라고 한글로 쓰기 귀찮아서 W로 쓴 것뿐이야. 그냥 기호야. 얘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인률은 시간당 하는 일인데 쌤이 아까 일을 힘하고 변위의 스칼라 곱이라 그랬지. 그렇지. 그럼 시간분의 변위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시간분의 변위를 우리는 속도라고 할 수 있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니까 어라? 힘에다가 또 스칼라 곱을 때리고 속도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근데 힘에다 속도를 곱하면 인률이 나온다. 대단한 것 같지만 그냥도 풀어도 돼 이거. 봐봐. 마찰이 없는 놈한테 10N의 힘으로 끌고 가는데 2m/s로 끌고 간대. 야 근데 여기 잘 봐. 10N으로 끌고 가는데 2m/s 일정한 속도로 갔다는 얘기는 마찰력이 얼마라는 거야? 내가 분명히 힘을 줬는데 속도가 증가해 감소해 그대로 있어. 그럼 가속도가 얼마야? 그럼 알짜임은 얼마야? 0이죠. 힘을 줬는데 알짜임이 0이래. 마찰력이 얼마냐고. 10이요. 여기 마찰력이 지금 10N이었던 거야. 이해 가요? 근데 내가 10N의 힘으로 2m/s의 일정한 속력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는 이 물체한테 내가 해주고 있는 인률은 10N 곱하기 2m씩. 1초에 2m니까. 그럼 1초당 10N 곱하기 2m씩 끌고 가는 일을 한 거니까 이게 인률. 그래서 얼마? 20W. 이렇게 나오는 거지. 1초당 20줄. 오케이? 그걸 빠르게 그냥 곱하면 나온다는 얘기라고 이게. 알겠어요? 그래서 별로 유용한 식은 아니야. 근데 요 개념이 중요한 거야. 인률이 시간당 하는 일이라고. 왜냐하면 이게 뒤에 가서
4단원에 가서 전력이랑 연결이 되는데 전력이 전기할 때 전자에 힘력자로서 얘가 일렉트로닉 파워야. 지금 배울 때 인류를 잘 이해해 놓으면 자 4단원에서 갑자기 전력 배울 때 선생님이 한 줄로 다 정리가 되는 거야. 전기의 인율이구나. 그럼 끝나는 게 전력이거든. 초당 몇 줄을 쓰는지 전기 에너지를. 알겠나? 알겠어? 그래서 지금 배울 때 잘 배워야 돼요. 인율은 초당 전기 에너지, 초당 일이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줄 per sec. 이게 인율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주고 싶은 건 그래프에서. 아까도 이제 설명 중에 잠깐 나왔는데 가로축이 이동거리, 세로축이 힘. 어떤 놈이 이렇게 갔대. 2, 4, 10. 그럼 이 그래프의 면적은 뭐냐? 선생님이 0에서 2m까지는 힘을 점점점 증가시키면서 10N까지 증가시키면서 밀었고 그 뒤에는 10N으로 2m를 더 밀었대. 이해가요? 그때 내가 해준 일이 얼마냐? 물어보면 이 그래프의 면적이 델타 S 곱하기 힘이니까 이 그래프의 면적이 1이에요. 알겠나? 오케이? 여긴 쉽지? 그냥 FS 그래프의 면적은 1이다.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시간 힘 그래프로 나오면 2, 4초에 10이라고 나오면 오늘 배운 거잖아. FT 그래프의 면적은 뭐라 그랬어 아까? 충격량이라고. FT 그래프의 면적은 충격량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설명해놓고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는 거예요? FT 그래프의 면적이 충격량이라고. 근데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 근데 가로축이 시간으로 바뀌어서 FT 그래프의 충격량으로 줬을 때 예를 들어 땅바닥에 있는 2kg짜리 물체에 이와 같이 힘과 시간에 따라서 내가 줬대. 그러면 정지되어 있던 마찰 없고 정지 없고 4초에서의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하고 물어보면 결국 바닥에 있는 놈한테 내가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가 됐을 거야. 맞지? 근데 나한테 충격량을 이따위로 줬어요. 맞지?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충격량 I는 F 곱하기 T는 MV 마이너스 MV 제로. 맞냐? 맞아? 이 그래프의 면적이 일단 얼마야? 2 곱하기 10의 반땅 10. 그제? 얘는 2 곱하기 10이니까 얼마야? 20. 그래서 내가 준 충격량은 총 얼마? 30. 근데 처음 속도는 0이었으니까 이 항 없어지고.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2kg 곱하기 V가 30. V가 얼마? 15. 됐냐? 그러면 4초에서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보면 마찰도 없었으니까 내가 해준 일이 그대로 이 새끼 운동 에너지가 됐을 거 아니야? 이해 가요? 그럼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15에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고? 그냥 면적을 구하면 되고 30줄이고 이 물체가 4m를 통과할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내가 해준 일이 면적이니까. 알겠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 속력을 구해서 2분의 1 MV 제곱을 구하면 되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FT 그래프를 통해서 충격량을 구하거나 아니면 운동량이 나왔을 때 운동 에너지하고 운동량 또는 충격량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도 많이 쓸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량 P가 뭐냐 그러면 MV죠. 그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양변을 제곱을 할게요. 그럼 P의 제곱은 MV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양변을 2분의 1 2m으로 나눌게요. 2m분의 1로 나눌게요. 오케이? 그랬더니 얘가 얼마가 되냐? m제곱 v제곱인데 m 하나 날리면 2분의 1 m v제곱이 2m분의 p제곱이 되네요. 맞아요? 근데 이걸 이제 줄여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놈의 운동 에너지는 EM분의 P제곱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것도 나중에 문제 풀 때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이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와의 관계입니다. 알겠어요?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지금 그래프 해석하는 부분에서 힘 이동거리 그래프하고 힘 시간 그래프로 나왔을 때 일과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알겠습니까? 이제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관계는 다음 시간에 할 예정이라서 오늘 수업은 이 정도만 할게요. 요게 일률이었고, 그 다음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어요. 에너지, 영어로는 에너지, 한자로는 몰라. 21세기 한자, 그지? 쪽발이 말로 에네르기, 그러죠? 그래서 옛날 드래곤볼 보면 에네르기파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애니메이션으로 바꾼 건 에너지파 그러더라고. 되게 어색하게. 그래서 에너지가 뭐냐? 에너지. 나한테 물리 배우면, 명쌤한테 물리 배운 애들은 에너지를 뭐라고 얘기하라고? 저장된 1이라고 하라 그랬지. 저장된 1. 1을 저장하면 에너지가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물체에다 1을 해주면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고, 얘가 어디 가서 1을 하면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줬지. 그제? 그래서 1과 에너지는 단위도 똑같아요. 주율로. 다만 저장되어 있는지 뿜어져 나오는지 그런 관계다. 이랬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저장된 1을 에너지라고 하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는 게 뭐야?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뭐하고 뭐가 있다? 운동 에너지하고 두 번째 위치 에너지인데 그게 이름이 바뀌어서 포텐셜 에너지로 이름이 바뀌었다. 운동 에너지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니?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EK라고 쓰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거 어떻게 나왔었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물체를 밀어갖고 내가 해준 일이 100줄이면 그게 운동 에너지 100줄이다. 기억나요?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는 이걸 지금도 선생님은 고민이야.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할까 말까 지금도 고민이야. 왜냐하면 내신에는 가끔 나와요. 내신에는. 근데 물리원 원래 정규 과정에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빠졌어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EP, mgh,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EP 2분의 1 kx의 제곱. 그렇다고 요것만 설명하자니 할 게 없는 거라. 근데 이걸 설명하자니 좀 오버한 거라. 나오는 학교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실제로 모의고사에는 아예 안 나오거든요. 오케이? 근데 뭐 배워서 남 죽었니? 배우는 김에 그냥 배웁시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운동 에너지하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학교 3학년 때 나왔던 거 요거에 대한 테마가 1. 얘랑의 관계 테마 2. 그 다음 이 세 개가 연동하는 게 테마 3. 그래서 세 가지 테마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의 관계.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되게 쉬워. 이게 뭐 낯설지도 않아. 옛날에 봤던 거야. 어떤 건물 높이가 h인 곳에 질량 m짜리 추를 낙하를 시키겠대. 그럼 여기 있을 땐 100% 무슨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지. 얼마? mg h. 그럼 손을 놓으면 얘는 중력 때문에 등가 속도로 빨라져서 땅바닥으로 하고 떨어질 거야. 그지? 그럼 바닥에 빵 하고 떨어졌을 땐 100%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뀔 겁니다. 기지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박스형 그래프로 한번 바꿔보면 저 높이 h에 있을 땐 100% 무슨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바닥에 있을 땐 100%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근데 여기 세로축이 높이야. 그럼 높이에 따라서는 얘가 이렇게 되겠지. 왜? 위치 에너지가 mgh. 위치 에너지하고 높이는 일차함수니까 직선으로 감소하겠지. 그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떨어지면서 높이에 따라서 자꾸만 줄어요. 근데 얘가 줄어드는 만큼 뭐가 자꾸만 늘어? 이 파란색이 뭐요? 운동 에너지. 그러다 땅바닥에 떨어지면 100% 운동 에너지. 근데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더한 걸 뭐라고 부른다고?
역학적 에너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 총량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러려면 얘가 떨어지면서 공기에 의한 마찰에 의해서 열로 사라지는 에너지가 없다고 가정할 때. 알겠습니까? 단 마찰은 무시한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오케이? 되게 간단한 내용이야. 여기서 알아둘 만한 게 뭐냐면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뭘로 간다고? 운동 에너지로 간다고. 그게 중요한 거고. 오케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걸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 정도만 해볼게요. 여기가 높이 H, 여기가 에너지. 그럼 높이 올라갈수록 1차 함수로 증가하는 에너지는 누구겠어요? 위치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 mgH니까 1차 함수로. 그제?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놈은 누구겠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놈.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증가하는 놈. 운동 에너지겠지. 그럼 전 구간 똑같은 건 누구겠어? 얘가 역학적 에너지. 이해 가세요? 그럼 내가 묻고 싶은 건 이게 최고점의 높이 H래. 전체 높이 H. 최고점의 높이. 얘가 뭐요 그러면? 요 지점은. 그래프로 봤을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똑같아지는 높이를 물어봤지. 여기는 얼마겠어요? 이 그래프로 따지면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와 여기가 위치 에너지고 여기가 운동 에너지지.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똑같아지는 높이는 얼마겠니? 그러면 2분의 h겠죠. 그래프로 봐도 반땅 아니야. 정확하게. 2분의 h. 높이가 절반이 되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가 똑같아지더라 이런 얘기지. 오케이? 요건 쉬운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가로축이 t, 세로축이 에너지. 얘가 낙하 시간이래. 저 위에서 물체를 낙하시키는 겨. 오케이? 그러면 처음에는 0초에 낙하하기 전에는 100% 위치 에너지였다가 얘가 떨어질 때 등가속도로 점점 넓어지잖아. 그럼 위치가 처음에는 조금씩 줄다가 나중엔 확 줄 거 아니야. 이게 위치 에너지야. 이해하냐? 이해해요? 시간에 따라서 보면 얘가 떨어질 때 여기는 좁았다가 넓었다가 더 넓었다. 그지? 등가속도니까. 그럼 처음엔 별로 증가 안 하다가 나중에 확 증가하는 놈은 누구겠어? 운동 에너지겠지. 그럼 전 구간 일정한 건 무슨 에너지일까? 그렇지. 역학적 에너지지. 그럼 전체 낙하 시간을 라지 t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는 뭘까요? 요걸 물어보고 싶은 거지 나는. 2분의 t든 아니잖아. 얼핏 봐도. 그지? 그럼 대충 또 뭐 3분의 2t? 이 지랄하면 죽여버릴 거고. 어? 못 구한다. 아이 씨부라 이거 찍히면 안 돼 이 개새끼야. 아 욕도 하면 안 돼 이 개새끼야. 아 나 진짜. 못 구할 걸 내가 물어보겠니?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봐봐. 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떨어져? 등가속도로 떨어져. 등가속도로. 점점 빨라져. 그죠?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공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맞아? 맞아? 처음 속도는 얼마였을까? 자유낙하하기 전에 0이지. 떨어뜨리기 직전 속도는 얘는 0이요. 맞아. 근데 얘가 그럼 전체 라지 H를 떨어질 때 2분의 1 중력가속도 G로 시간 T의 제곱. 이 관계잖아 지금. 맞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똑같아지는 이 시간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여기서 따져보면 2분의 H를 통과할 때 시간을 물어본 거지. 그지? 그거 어떻게 구해? 2분의 H 떨어지는데 이 등가속도 운동식 그대로 쓸 거고. 그럼 2분의 H, 2분의 1, G, T 다시의 제곱. 얘가 T 다시라고 하면 T 다시가 얼마냐고. 좌변이 몇 배요? 2분의 1배지. 그럼 우변이 몇 배요? 2분의 1배 돼야 되지.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2분의 1, 2분의 1 그대로일 거고 중력가속도 변할 이유가 없고 그럼 시간이 제곱을 해서 반땡이 되려면 얘가 몇 t면 돼? 루트 2분의 t초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 가요? 따라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똑같아지는 즉 높이 절반을 떨어질 때 그 시간은 루트 2분의 t초로 잡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됐냐? 요 정도 그래프로 물어보는 거 의식할 만하고. 이제 내용은 이렇다면 실제 예제 위주로 갈게요. 예제 위주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이작 뉴턴 아저씨 머리통을 같이 생각을 해봐. 그 사람은 만물에 막 바람이 불고 물체가 떨어지고 이거를 뭔가 알 수 없는 근원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고 봤어. 그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에너지라는 단어와
1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아저씨는 1과 에너지를 먼저 설명을 했고 이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1이라는 개념을 잡았어. 그럼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즉 힘에다 변이를 내적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힘은 또 뭐야? 힘은 F는 MA야. 그럼 A는 또 뭐야? A는 T분의 델타 V야. 그럼 V는 뭐야? V는 T분의 델타 S야. 이런 식으로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갖고 물리량들을 정리를 한 거거든. 근데 우리가 배울 땐 거꾸로 갔잖아. 위치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 속도가 뭐고 그걸 이용해갖고 가속도 배우고 요 과정에서 잠깐 충격량 I는 FT 뭐 이런 것도 튀어나왔고 근데 그걸 다 싸잡는 전체 상위 개념이 누구라고? 1과 에너지예요. 오케이? 그럼 이게 뭘 뜻하는 줄 알아요? 얘로 풀 수 있는 건 얘로도 풀린다는 얘기야. 이해가? 근데 얘로 풀 때보다 1과 에너지의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 문제가 굉장히 심플하게 잘 풀린다는 거지. 그냥 몇 가지 보여줄게. Example U. 봐봐. Example 1. 봐봐. 뭐 할까? 이거. 여기 2kg짜리와 3kg짜리 물체 A와 B가 있습니다. 땅바닥에서부터 높이는 10m입니다. 오케이? 이대로 잡고 있다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 가속도 G는 10m/s의 제곱이고 이걸 잡고 있다 손을 놓으면 당연히 3kg가 무거우니까 후앙 하고 내려가겠지. 오케이? 내가 묻고 싶은 건 B가 바닥에 도착했을 때 A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 이런 문제를 물어봐요. 오케이?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를 물어보면 머릿속에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A의 질량이 2kg니까 원하는 대답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의 제곱에 요 속력만 알면 되겠다. 그지? 얘가 슝 내려와서 땅바닥에 얘가 빵 부딪혔을 때 얘는 올라갔을 거 아니야. 10m를. 여기서의 속력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하면 되는 줄 알아? 얘 떨어지는 거 얼마예요? 중력. 20N. 얘 떨어지는 거 얼마야? 30N. 그 다음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런 거? 펴라 그랬어. 펴라고. 운동 법칙 가르쳐줄 때 펴라고 가르쳐줬어. 얘가 A고 얘가 B고. 이쪽으로 30. 이쪽으로 20. 이거 이해하니? 그러면 이쪽 오른쪽으로 10N이 남았네. 알짜임이. 전체 질량은 몇 킬로인데? 5kg인데. 그럼 실제 가속도 구할 수 있지. m분의 F로. 맞아요? 전체 질량 몇 킬로? 5kg에 알짜임 10N 남았으니까 실제 가속도 2m/s의 제곱 되니? 되니? 근데 얘가 10m 낙하한 후에 속력을 물어보잖아요? 시간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물어보지도 않지. 이때 무슨 식 쓰라 그랬어? 등가속도 운동 공식 3번식. 시간 안 줬을 때. 묻지도 따지도 말고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거 쓸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2에다가 얘가 할 때 가속도가 2에다가 이동거리 10m를 낙하하는 나중 속도가 얼마냐? 처음 속도는 0이었는데. 그럼 얘는 붙어서 움직일 거니까 얘 속도나 똑같을 거 아니야. 그 V 제곱이 얼마라고? 40이라고 나오지. 그걸 여기다가 뽀롱 하고 40에다 넣으니까 40줄 이렇게 풀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원초적으로 푸는 거야 우리가. 1과 에너지를 배우면 이런 문제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봐봐. 1과 에너지는 눈을 거시적으로 봐야 돼. 이 물체 전체를. 이게 세부적으로 가속도를 보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럼 이 물체하고 이 물체는 지금 묶어서 한 덩어리야. 지금 이렇게 한 덩어리 물체가 있는 거야. 맞아? 그때 중력은 얘도 땡겼고 얘도 땡겼는데 중력이 얘를 30N으로 땡겨서 우악 하고 10m를 땡겼지. 그럼 얘한테 먹어라 그러고 몇 줄을 해준 거야?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똑같으니까 플러스 30N 곱하기 10m에서 먹어라 300줄을 해준 거야. 중력이. 이해 가세요? 지구가 얘한테 300줄을 해줬어. 근데 얘는 이쪽으로 20N이 땡기는데 10m 빨리 올라갔지. 그럼 몇 줄을 까먹었어? 200줄을 까먹은 거예요. 얘는 중력이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거꾸로 올라갔으니까. 그럼 얘는 200줄을 빼먹었어. 그럼 몇 줄이 남았냐?
이쪽에서 300줄을 해줬는데 200줄 까먹으면 몇 줄이 남아, 1이. 어렵죠? 300줄에서 200줄을 빼면 100줄이 남지, 그제? 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나 니네 표정 보면 지금 막 쟤 뭐하냐 이러고 있어. 나 속상하다 이거. 어떤 물체 2kg, 3kg가 있는데 얘가 퐁 떨어졌을 때 중력이 얘한테 300줄을 해주고 얘가 올라가면 200줄을 까먹었다고. 그죠? 그럼 남은 건 몇 줄이요? 100줄이 남았지. 근데 물체한테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증가하고 얘가 어디 가서 일을 하면 에너지가 감소한다며. 그럼 100줄이 남은 게 에너지로 있었을 거 아니야? 무슨 에너지? 가만히 있던 놈이 훅 달리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야. 즉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속력 V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질량 3 곱하기 V의 제곱한 게 100줄이 남으면 된다고. 얘 운동 에너지와 얘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게 100줄이 될 거라고. 이해 가요? 근데 속력은 똑같고 질량이 2대 3이니까 100줄을 2대 3으로 나눠 먹었을 거 아니야. 그치? 얘 운동 에너지, 얘 운동 에너지 더한 게 100줄인데 얘하고 속력은 매 순간 똑같고 질량이 2대 3이니까 운동 에너지를 2대 3으로 나눠 먹었을 거라고. 그치? 그럼 얘가 바닥에 꽝 부딪혔을 때 얘 운동 에너지는 얼마? 60줄이었을 거고 얘 운동 에너지는 40줄이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40줄이 그냥 나오는 거야. 요 한 줄로. 아시겠어요? 너무 어려웠어? 너무 내가 니네들을 너무 과대평가했나? 나 됐어. 그럼 반짜리로 할게. 여기 다시 봐. 얘가 2kg짜리, 여기가 3kg짜리. 여기 높이가 5m. 중력 가속도 G는 10m/s의 제곱. 오케이? 얘가 A고 얘가 B인데 B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A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라고 보면 이걸 전체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옆으로만 움직였고 마찰이 없었다 그러면 얘는 옆으로만 움직였고 얘는 밑으로 떨어지면서 중력이 얘한테 일을 해줬지. 몇 줄을 해줬어? 20N의 중력으로다가 몇 미터를? 5m를. 그럼 몇 줄을 얘한테 먹으라고 준 거예요? 100줄을 먹였어 얘한테. 그럼 이 두 물체는 그 100줄 남는 걸 에너지로 저장할 거 아니야?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얘 가야? 그럼 얘 운동 에너지하고 얘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게 100줄이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라는 게 어떻게 생겼어?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그제? 근데 매 순간 속력이 똑같다 하면 질량 비율대로 나눠 먹을 거 아니야? 둘이 합쳐서 100줄이니까. 질량이 3kg, 2kg니까 100줄 남은 거를 3대 2로 나눠 먹으면 얘가 바닥에 땅 부딪혔을 때 얘 운동 에너지는 몇 줄? 40줄. 얘 운동 에너지는 몇 줄? 60줄이 돼서 합이 100줄이 나왔을 거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이거 실제로 가속도 계산해서 할 필요가 없이. 하나 더 해볼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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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해보려고. 이그잼 2 봐봐. 얘가 2kg이고요. 얘가 3kg이에요. 얘가 A고 얘가 B예요. 중력 가속도 G는 10m/s의 제곱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m, 4m인데 자, A 구간에는 마찰이 없어. 자, 요 구간은 마찰이 있어. 이해해요? 지금 여기서 잡고 있었는데 여기 매끌매끌했고 여기는 까끌까끌했대. 니네 피부처럼 막 그냥 막 까끌까끌했대. 그랬더니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처음에는 하고 미끄러져서 빨라지겠지. 그 다음 마찰면을 있는 데를 지나가면서 하고 여기서 섰대. 요 P, Q, R 준 다음에 A는 P에서 출발해서 Q를 지나 R에서 섰다. 오케이? 마찰력은? 하고 물어봐요. 마찰력은? 하고 물어봅니다. 마찰력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마찰력 F는 뮤 N 떠오르면 틀리는 거예요. 오케이? 선생님 지지난 시간에 마찰력 가르치면서 뭐라 그랬어? 마찰력 그러면 뮤 N이 먼저 떠오르면 안 된다 그랬지, 그지? 오케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원초적으로 그냥 학생들 머리에서 아직 일과 에너지를 잘 뭐랄까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그래도 푸순이 있거든. 얘가 떨어지면 얼마야? 20N. 맞아? 그 다음 쫙 펴. 그럼 전체 질량 5kg을 20N으로 당겼으니까 A 구간을 지나가는 동안 가속도는 4m/s의 제곱. 맞아요? 그럼 처음에 시간에 따른 속력이 하고 빨라졌을 거야. 1초에 40. 이해 가요? 1초에 40. 그럼 2초면 얼마까지 빨라져? 8까지 빨라져. 근데 요 이동거리가 4m 될 때까지만 빨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이렇게 적당하게 빨라져서 이 면적이 4m가 됐어. 그게 여기를 통과하는 거고. 그 뒤에 여기까지 가는데 끽 하고 서야 돼. 끽 하고 이렇게. 근데 이 면적도 4m가 돼야 돼. 그죠? 그러면 요거 올라간 만큼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이해 가세요? 거리가 똑같으니까 여기 면적이 똑같으려면 여기 시간도 똑같고 변화량도 똑같아야 될 거지. 그럼 빨라진 가속도가 플러스 4m/s의 제곱이면 느려진 가속도는 마이너스 4m/s의 제곱. 이해하냐? 이해하냐? 그럼 그때 어떻게 풀어? 봐봐. 얘가 여길 지나갈 때 쫙 펴놓고 보면 얘가 3kg A, 2kg B, 오른쪽으로 당기는 게 20N인데 분명히 여기서는 마찰력이 이쪽으로 F가 있었겠지, 마찰력이. 근데 실제 가속도는 빨라져, 느려져. 이쪽으로 4m/s의 제곱, 이쪽으로 4m/s의 제곱. 맞지? 그럼 얘가 먹은 R자임은 3, 4, 12N, 2, 4, 8N. 그제? 이상하지? 얘는 분명히 이쪽으로 20을 당겼는데 R자임이 이쪽으로 더해서 20이 남아야 돼. 그럼 마찰력은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요? 여기서 큰 못 가게 얼마로 잡아야 20 까고도 20이 남겠냐? 그럼 얘는 40이죠. 이해 가세요? 여기서 얘를 크크하게 못 가게 한 힘이 40N이었기 때문에 여기 떨어지는 20N 까고도 전체 이쪽으로 가속도가 R자임이 20이 남아서 실제 5kg가 4, 5, 4, 20. 이해 가요? 가속도 4로 멈추게 됐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다시피 졸라 어렵죠, 그죠? 잘 봐봐. 니네가 배운 일과 에너지를 이용하면 이게 얼마나 쉬워지느냐. 한 덩어리로 보라고. 자, 이번에 일과 에너지로 풀어볼게. 한 덩어리로. 맞냐? 중력이 얘한테 해준 일은 얼마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멈출 때까지. 20N으로 얘가 8m 미끄러지면 얘도 몇 미터 내려가? 8m, 맞아? 그럼 중력이 얘한테 으악! 하고 해준 일은 20N 곱하기 8m. 그걸 먹어 하고 줬다고, 160줄을. 알겠냐? 근데 얘가 그러면 크크크 하고 여기 와서 섰지. 원래 남아있는 160줄은 운동에너지로 갔어야 되는데 섰지. 그럼 운동에너지 없어졌지. 그죠? 그거 다 어디로 갔어? 마찰에 의한 일로 사라졌잖아. 160줄이 마찰에 의한 일로 사라졌어. 근데 마찰에 의한 일은 마찰력 곱하기 얘가 이동거리는 4m 미끄러지면서 없어진 거야. 이제 갑니까? 그럼 마찰력은 얼마면 돼? 40. 그래 곱하면 160. 이렇게 구하면 돼 그냥. 이렇게 어렵게 갈 필요 없이. 시간 속도 그리고 실제 가속도 필요 없어. 마찰력 40. 이게 가요? 그러니까 니네가 일과 에너지를 잘 하면 이렇게 복잡한 풀이를 이렇게 한 줄에 끝내는 거야. 오케이? 얘한테 해준 일이 얼마고 까먹은 일이 얼마고 남은 일은 뭘로 가는지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야 오늘. 알겠어요? 이해 가요? 물리원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맨 끝 페이지 4페이지에 16, 17, 18, 19, 20번 중에 이 문제가 하나씩 꼭 나와. 작정하고 틀리라고. 도로를 엮어갖고 뭐 떨어뜨리고 막 올라가고 지랄 연병을 하는데 오케이?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일과 에너지만 잘 이해하면 문제가 쉽더라는 거지. 그럼 선생님, 근데 니네 마음을 알아. 태어나서 이거 처음 봤는데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해내.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알아. 나는 그럼 태어날 때부터 이게 엄마 뱃속에 나오면서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F는 MA죠? 그러면서 태어났겠냐. 존나게 풀면 돼요. 존나게 풀면. 보인다고. 패턴이 몇 개 없어서. 알겠어? 근데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건 뭐야? 일과 에너지로 풀 때는 물체를 거시적으로 보는 거야. 크게.
엮어져 있는 물체들 한 시스템 한 개로 다 보고 얘들한테 해준 일이 얼마고 얘가 까먹은 일이 얼마고 남은 일이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하다 보면 문제가 짝짝짝 세 줄 만에 풀려 보통. 알겠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의 관계. 여기서 이제 알아둘 만한 건 물체가 여기 있는 물체가 놨더니 등가속도로 점점 빨라지면서 떨어지잖니. 그러면 여기에 mgh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100%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2분의 1 mv제곱으로 바뀌어. 그지? 그럼 mgh 이코로 2분의 1 mv제곱이 된다 해서 알 수 있는 건 뭐 돼? 속력은 루트 2gh 관계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러면 그냥 니네들 이거 설명할 때 보면 아 m이 주어지는구나. 질량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오케이? 그리고 속력하고 높이는 루트 2g는 안 바뀔 거 아니야. 상수잖아. 그럼 머릿속에 속력은 루트 h에 비례한다고 알고 있으면 돼요. 질량하고 상관이 없고. 그러면 쇠구슬을 떨어뜨리든 탁구공을 떨어뜨리든 1m에서 떨어뜨린 놈하고 4m에서 떨어뜨린 놈은 몇 배 차이나 속력이? 1m하고 4m는 루트 까면 1대2 속력 2배. 이해가? 어떤 놈은 빗면 문제 제일 많이 나오잖아.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빗면이 있어. 이렇게 미끄럼틀이 있는데 한 놈은 H 질량 M, 한 놈은 EH 질량 3M. 오케이? 얘가 A고 얘가 B요. 선생님 질문. 위치 에너지는 몇 대면? MGH 3MGEH. 위치 에너지는 몇 대면? 1대 6. 이해 가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Q점을 지나칠 때 속력은 몇 대면? 왠지 위치 에너지가 크면 막 운동 에너지도 커지니까 막 속력도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질량 필요 있어 없어? 질량 일단 무시하고요. 높이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죠. 그럼 속력은 1대 루트 2예요. 이해 가세요? 알겠어요? 이런 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테마 들어갈게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의 관계.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그냥 하는 김에 하는 거야. 자, 마찰이 없는 매끄러운 면에 용수철 질량 M짜리 추를 매달은 용수철 상수가 K인 추를 여기다가 가만히 두면 얘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100만 년 지나도 가만히 있지. 그럼 에너지가 없는 거지. 이 상태에서 내가 흐악 하고 여기까지 당겨요. 그럼 손을 놓으면 평 하고 날아가니까 여기가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지. 그럼 그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가로축 늘어난 길이 X, 세로축 F. 그래서 얘를 이만큼을 당겨서 예를 들어 A까지 당겼대. 그럼 선생님이 용수철을 늘린 거 아니야? 용수철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이 이렇게 비례적으로 증가하겠지. 근데 요 지점이 A래.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당기는데 한 일이 100줄이면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100줄이라는 건 이해하죠? 그죠? 그럼 2를 계산하면 돼. 2를. 어떻게 계산해? 여기가 X, 늘어난 길이기도 하지만 이동한 거리고 얘가 세로축이 힘이니까 힘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의 면적이 내가 해준 1이잖아. 이해 가요? 이 면적이 1이요. 그럼 여기서 내가 해준 1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일단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곱하고 밑변은 A, 높이는 F 2분의 1 FA 하면 돼. 오케이? 근데 탄성력 F는 뭐라고 배웠냐? K, X라고 배웠지. 그래서 이 F 대신에 늘어난 길이가 A니까 KA로 바꿔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K, A의 제곱이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가 탄생을 한 거야. 그럼 내가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를 손을 놓으면 얘가 슝 달려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없어지죠. X가 없어지니까. 알가? 그럼 여기선 100번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근데 여기서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100줄인데 운동 에너지 100줄 간 다음에 다시 압축을 시키겠지. 압축을 시킬 땐 기울기가 똑같겠지. 이해 가요? 그럼 A만큼 땡기면 얘도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A만큼 기어 들어가서 여기 섰다가 띵 반복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걸 보면서 그래프로 다시 옮겨보면 늘어난 길이 x에 따른 에너지 축을 봅시다. 센터점에선 0이었는데 양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비약 2차함수로 증가하는 놈이 있어요. 누굴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2분의 1 K X의 제곱이겠지. 가로치기 X, 세로치기 에너지 2차함수 포물선 곡선. 여기서는 에너지가 0 끄트머리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A랑 A에서 얘 가요. 오케이? 양 끄트머리에선 0인데 센터점에서 최대값을 보이는 얘는 누구겠어? 운동 에너지. 그럼 양 끄트머리에서 순간속도 0인데 여길 지나칠 때 제일 빠르잖아. 오케이? 전 구간 일정한 거 누구겠어? 역학적 에너지겠지. 마찰이 없다 그러면 얘 가요? 그럼 얘가 진폭 A. 여기는 뭐야?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똑같아지는 요 지점. 루트 2분의 A가 나옵니다. 오케이? 왜 그런지 보여줄게요. 요걸로 따졌을 때 애들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거예요. 얘를 쭉 잡아당겼다 놨더니 슝 가면서 2분의 A를 통과할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몇 대 몇이냐. 반 줄었으니까 1대1 그러면 틀려요. 오케이? 얘는 삼각형이잖아. 삼각형에 얘가 전체가 A인데 2분의 A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요 노란색은 뭐요?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 그럼 여기 파란색은 뭐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 맞아?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고 배웠어?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건 뭘로 바뀌어? 여기서 위치 에너지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로 가는 거죠?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로 가. 따라서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가 몇 대 몇이냐? 남아있는 거랑 줄어든 게 몇 대 몇이냐? 근데 삼각형 요거 자르면 하나, 둘, 세 개 들어가니까 1대 3. 1대 1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게 원천적으로 다른 이유가 아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땅바닥에 있는 물체 위로 끌어올라갈 때 높이에 따른 힘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지. 그래서 전체 높이가 h라 그러면 이만큼이 위치 에너지였고 그걸 떨어뜨려서 반 정도 떨어뜨렸을 때 남아있는 거랑 줄어든 게 똑같았으니까 2분의 h가 얘가 반 떨어졌을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똑같았잖아. 맞아? 근데 얘는 그래프가 직사각형이야 삼각형이요? 삼각형이니까 반 딱 자르면 1대 3이 돼요. 1대 1이 아니라. 뭔 얘기인지 알간? 이제 가십니까? 오케이? 그럼 다시 요걸 물어보잖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똑같아지는 높이가 얼마냐고. 그럼 여기서 적당하게 대충 요 정도 잘라갖고 여기 줄어든 거랑 남아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은 요 지점을 물어본 거 아니겠어? 그걸 편의상 A 다시라고 할게. 이거 어떻게 구하니? 일단은 요 삼각형 남아있는 건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A 다시의 제곱. 이게 삼각형의 넓이. 그죠? 그러면 애들은 요거는 요거 하고 여기를 구하라 그러면 이지랄한다? 2분의 1 곱하기 K에 A-A 다시의 제곱 이렇게 한다? 이게 맞니? 이 식이 요 넓이 구하는 거 맞니? 요 식은 A-A 다시 요만큼만큼 요 삼각형을 구한 거야. 이따위로 구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 곱하기 K의 전체 넓이 A의 제곱에서 빼기 2분의 1 곱하기 K의 A 다시의 제곱. 즉 이 삼각형을 빼서 요걸 잡아야지. 이거랑 이거랑 다르다. 빙신같이 이것도 뭐 분배 법칙하면 똑같잖아요. 이런 소리 하면 죽어. 이거 완전 제곱 골라와. 기지? 그러면 요게 2분의 1 KA의 제곱이다. 그러면 계산은 되기 쉽다. 봐라. 야. 그럼 넘겨. 어디 갔어? 넘기니까 2A 다시의 제곱은 A의 제곱이 돼. 맞아요? 그럼 A 다시의 제곱은 2분의 A의 제곱이 돼요. 맞아요? 양변 루트를 까니까 A 다시는 루트 2분의 A. 그래서 여기가 루트 2분의 A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즉, 이 전체 A의 1.414분의 1 요 정도 되는 데가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지는 지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냐?
뭐 짜증나지, 그제? 쉬운 거, 재밌는 거 몇 개만 가르쳐주고 넘어갈게.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까잉. 질량 m자리를 평형점에 놓여있는 물체를 선생님이 쭉 잡아당겨서 A만큼 당겼다가 A만큼 당겼다 놨어. 그러면 늘어난 길이 X에 따른 에너지, 힘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이해해. 그지? 좀 아까 했던 거지? 손을 놨더니 얘가 3분의 2A 여기 하나 둘 셋 3분의 2A 여기를 통과할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하고 물어봐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 일단 얘를 여기까지 끌고 갔다가 놓으면 요 삼각형에서 3분의 2A라는 건 여길 몇 등분 치면 돼? 3등분 치면 돼. 삼각형이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기울기랑 상관없이 요 밑변을 일정한 비율로 자르면 요 삼각형이 여기에 몇 개 들어가냐? 3개 들어가. 여기 몇 개 들어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몇 개 들어갈까? 1, 3, 5, 7, 9 이렇게 늘어나요, 삼각형이. 알간? 근데 3분의 2A라는 건 요 지점이잖아. 여기가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고 여기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로 바뀐 구간이지. 그럼 면적이 몇 대 몇이야? 이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4대 5 하면 된다고. 알겠냐? 계산할 필요 없이. 오케이? 5분의 2A를 통과할 때 라고 물어보면 어떡하면 돼? 그냥 삼각형 찍 그려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남, 두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그래놓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보면 1, 3, 5, 7, 9. 맞아? 그럼 5분의 2A라는 건 여기. 여기가 위치 에너지, 여기가 운동 에너지. 알겠냐? 알겠죠? 이 정도 하면 돼. 오버해서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가르쳐주고 싶어서.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3가지 테마가 연결되는 거. 운동 에너지,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3개가 짬뽕이 되는 거. 요거 하나 가르쳐 줄게요. 잘 봅시다. 분당에 호수공원이 있는데, 호수공원, 분당에 가면 분당 호수공원에 우리나라 국내 최고 높이의 번지점프대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맨날 무한도전 애들 거기서 재우고 막 지랄하고 그랬던 거. 오케이? 그 번지점프대가 있는데 거기에 찰스를 세워요. 오케이? 근데 여기 높이가 몇 미터냐? 한 30m 돼. 그래 놓고 발모가지에다가 밧줄을 이렇게 묶었는데 밧줄의 길이가 20m. 탄성계 스케일은 100Nm. 오케이? 중력과 속도 G는 10m/s의 제곱. 찰스의 몸무게는 60kg. 실제로 호수공원에 여기에는 이제 물이 들어있는데 뭐 게임의 흥미를 위해서 여기다가 죽창을 꽂아요. 죽창. 이렇게 죽창. 뾰족뾰족한 거. 에? 그래놓고 찰스 뛰어 하고 던져. 그럼 찰스 이거 밧줄 20m 늘어날 때까지 와 하고 떨어지겠지. 맞아? 그럼 몇 미터가 여유가 있어? 10m. 그러면 휘악 떨어진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돼? 띵 하고 섣버리나 쭉 하고 늘어나. 번지 점프 봤잖아. 늘어난 다음에 쭉 한 다음에 세우지. 그지? 알가? 그럼 찰스 대가리에는 구멍이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이게 문제예요. 너무 끔찍하나? 난 이런 게 재밌는데. 자, 보입시다. 저 꼭대기에는 100% 무슨 에너지일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mgh 거야. 그지? 내려오면서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데 맨 최하점에서는 100% 무슨 에너지일까? 운동 에너지면 철수가 너무 불쌍해. 여기서 위치 에너지인데 최하점에서 운동 에너지면 존나 세리 빠르게 여기다 빵 꽂힌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많이 불쌍해. 번지 점프 떨어뜨리면 그때 맨 끝에서 순간 속도 얼마야? 그럼 운동 에너지 없잖아. 그럼 다 무슨 에너지로 가? 고무줄이 늘어나면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어요. 이해가요? 이 그래프를 보여주려고 그래.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따라서 줄어드니까 1차 함수로 줄어요. 1차 함수로. 그죠?
근데 여기 고무줄이 늘어난 길이 20m까지는 여기가 자유낙하하듯이 감소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늘어나는 거 똑같잖아. 여기는 위치 에너지. 그지. 근데 최하점에서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된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운동 에너지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막 늘어나다가 여기 가서 운동 에너지가 0이 돼서 순간속도 0, 그 다음 튀어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근데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고무줄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에?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 오케이? 일단 선생님이 궁금한 건 철수 대가리에 구멍이 뚫리나 안 뚫리느냐. 그럼 이 값하고 똑같다고 놓고 x가 20m를 넘는지를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여기를 뭐라고 잡아야 되냐? 여기까지 20m고 여기를 10m가 될지 10보다 더 내려갈지 덜 내려갈지 모르는 거잖아. x라고 하죠. 그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mg에다가 20 플러스 x만큼 내려갈 거고. 오케이? 여기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k의 x의 제곱이 될 거고. 그죠? 근데 집어넣을게. 여기 우리가 궁금한 건 x가 10m를 넘느냐 안 넘느냐고. 그럼 질량 60kg 찰스 중력 가속도 10 곱하기 20 플러스 x는 2분의 1의 k가 얼마? 100 곱하기 x의 제곱 맞니? 그러면은 얘가 100을 쭉 죽여버릴까? 이렇게? 그럼 6이 120 플러스 6x 이퀄로 2분의 1 x의 제곱 이렇게 나오니? 양변에 2를 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240 이퀄로 제로 맞니? 이거 인수분해 되니? 몰라 씨부랄. 반의 공식 x는 2a분의 그제?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러면 6 플러스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36 더하기 ac 240 이렇게 되겠네? 맞냐? 그러면 6에다가 더하기 빼기 루트 이게 더하기가 얼마요? 276이면은 가만히 있어봐. 13의 제곱이 172 얼마? 16점 얼마 그러면 일단 뒤졌네 얘는. 6m에다 16점 얼마 그러면 그죠? 10m 이상 늘어나면 저 대가리 꽂혀야지 그지? 그럼 볼만 하겠지. 막 깍두기꿈을 막 분수 뿜으면서 막 이러고 지금 뉴스에 나오겠네. 알간? 그럼 찰스를 살립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 또 어떤 새끼야? 번지 점프를 안 하면 되죠. 맞아 안 하면 돼 그지? 근데 하는데 살리려면 고무줄을 줄여? 그럼 여기서 깔딱깔딱거리면 뭐하러 거기까지 올라가 싶어 그지? 용수철 상수가 뭐라 그랬어? 단단한 정도라 그랬지. 이걸 조금 단단한 거 쓴다. 200까지 높인다. 그럼 덜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아무래도 살겠지 그지? 근데 문제는 얘가 또 그럼 단단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슝 떨어진 다음에 후 하도 시간이 길어져야 힘을 덜 받는데 띵 하고 있으면 척추뼈가 뽑힌다. 그래서 뒤질 수가 하반신 불수가 될 수가 있어요. 알아? 나는 이거 돈 내고 왜 하는지 당최 이해가 안 돼. 그 자살 경험을 왜 그 시부를 돈 내고 하는지. 난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다가 끔찍한 걸 봐가지고 20살 때 친구들이랑 20몇 살이야? 20몇 살에 친구들이랑 강촌에 놀러 갔는데 강촌에 번지점프대가 있더라고. 애들이랑 자전거 타고 막 올라가는데 여대생으로 보이는 애가 술이 취해가지고 번지점프를 한다고 굳이 올라갔어. 근데 이제 강촌에 있는데 남자애들은 다리에다가 묶고 여자애들은 이만한 이제 스펀지를 이렇게 몸에다가 묶어갖고 그 스펀지 채로 떨어지거든. 근데 여자애 하나가 위에서부터 깍깍 소리 질러.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들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르더니 떨어졌어. 떨어져갖고 잉잉 이렇게 막 소리 오만 소리를 다 지르고 막 나 여자애 죽는 줄 알았어. 막 웃기다고 우리가 막 보고 있었는데 여자애가 흔들릴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딱 섰는데 청바지를 입었거든? 근데 청바지 이쪽에 이게 다 젖은 거야. 오줌 싼 거야. 씨부라 거기 매달려갖고 나 그거 보니까 확 깨가지고 저게 뭐야? 더러워라. 그래서 그래서 나 번지점프에 안 좋은 기억이 있다는.
그 돈 내고 왜 애들 앞에서 오줌 싸고 그랬대. 그렇게. 추잡스러운 거. 자, 선생님은 한 10년 전부터 이 문제를 계속 줬었는데 실제로 모의고사에는 이런 스타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매스 실린더 알지? 매스 실린더. 여기다가 고무 패킹을 놓고 여기다가 용수철을 이렇게 박았어, 바닥에. 그래 놓고 질량 M짜리 명암 처리되어 있는 줄을 나가를 시키겠대야. 나가를. 그럼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이 그래프야, 그래프. 저 위에 있을 땐 100%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근데 여기의 높이를 H라고 그러고 얘가 들어가서 여기 밑에서 쓸 거 아니야? 그럼 최대 압축 den기를 X라고 하면 저 위에서 위치 에너지는 결국 mg에다가 H 플러스 X만큼 내려갈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그럼 여기서 땐 100% 위치 에너지인데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1차 함수로 감소할 거 아니야. 내려오는 동안. 이렇게. 맞죠? 그럼 최하점에 여기 완전히 압축돼서 여기 있을 때 에너지는 100%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2분의 1 K X였죠. 여기까지 이해한다? 근데 H 낙하하는 동안은 여기는 100%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운동 에너지로 다 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한다? 이해한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렸거든. 이렇게. 요거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애들한테 물어볼 때 이거 모를 때 이 쇠구슬이 떨어져 갖고 여기 정지할 때까지 운동 에너지는 어디서 최대일 것 같아? 그러면 애들이 슝 해서 여기 떨어지기 직전은 아니지. 떨어지면 더 빨라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딱 닿을 때 속력이 최대일 거라고 많이 상상을 하는데 얘는 떨어지는 동안 중력을 계속 받잖아. 잘 봐. 선생님이 이쪽 방향으로 10N으로 계속 빨라지면서 뛰어. 근데 누군가 뒤에서 나를 5N으로 확 잡아. 그럼 선생님 빨라지냐 느려지냐? 빨라져요. 10N으로 뛰고 있는데 뒤에서 5N으로 다 땡기면 5N이 남잖아. 이해가요? 그것 때문에 빨라져. 그럼 난 언제부터 느려지지? 10N으로 앞으로 이제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10보다 큰 힘으로다가 한 11N으로 나를 땡기면 1N이 뒤쪽으로 남지. 그럼 그때부터 느려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지금 떨어지는 동안 중력을 계속 받았으니까 계속 빨라지잖아. 근데 이 피스톤에 닿자마자 힘이 반대 방향으로 100보다 이 mg보다 큰 힘을 작용하는 건 아니죠. 조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조금. 이 용수철이 조금 압축돼서 한 요 정도 들어갔을 때, 즉 얘가 눌러갖고 얘랑 위로 올리는 kx랑 mg랑 똑같아지는 요 x가 있을 거 아니야. x 다시가. 이해 가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빨라. 그런데 그거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렇게 미는 힘이 더 커지니까 속력이 급격하게 줄어.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여기가 최대가 되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어느 지점, 즉 mg가 똑같아지는 요 x 다시가 되는 요 지점까지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가 감소를 해. 이해가 가세요? 용수철 아까 전에 번지 점프로 설명을 하면 사람이 다리에다가 고무줄 달고 뚝 떨어지면 슝 떨어진 다음에 고무줄이 닿자마자 속력이 확 줄어들면 얘 척추뼈 뽑힌다고. 이해 가요? 고무줄이 조금 늘어나면서 하면서 이 땡기는 힘하고 중력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아지는 순간이 있고 그거 넘어가면 그때부터 위로 땡기는 고무줄의 힘이 더 크니까 그때부터 느려진다고. 알겠어요? 고무줄이 팽팽해지자마자 느려지는 게 아니라. 약간? 그래서 요 밑에 어느 지점까지 속력이 그래도 증가했다가 그 이상 이제 압축을 시키면 미는 힘이 커지니까 급격하게 속력이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는 사라지고 그만큼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이 그래프를 이해하지 못하면 말장난했을 때 뒤지는 거예요. 말장난했을 때. 여기가 P점, 그 다음 요 지점을 Q점, 최대 압축된 걸 R이라고 하면서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오케이? 감소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같다. 이 말이 맞아 틀려? 자, 무슨 얘기냐면 얘가 슝 떨어져서 P에서 Q까지 압축을 시키는 동안 감소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내려갔으니까, 그지? 그건 증가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같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리다 이 말이야. 봐봐봐. 여기서 P점에서
Q점이 요 정도예요. Q점. 내려가는 동안 감소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같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고. 요거. 운동 에너지 증가한 거는. 그지?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감소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다 이래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거를 안 놓치려면 이 그래프를 떠올려야 된다고 머릿속에. 오케이? 알겠어요? P에서 R까지 가는 동안 감소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같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동안 감소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같다 그러면 또 틀려. 모두 줄어들었어.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요만큼 줄었지. 근데 운동 에너지도 이만큼이 줄었지. 감소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같은 게 아니라 감소한 중력에다가 운동 에너지 감소량을 더한 게 증가한 탄성력과 같다 이래야 된다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래서 V는 4m/s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쉬워. 수학이나 물리나 차라리 계산식 써서 딱 떨어지면 쉬운데 보기 니네들 제일 싫어하는 거 있잖아. 기역, 니은, 디귿. 그중에 이렇게 말장난으로 물어보는 게 진짜 어려워요. 오케이?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탄성력이 최대가 되는 지점도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전라줬더니 2011년이었어. 수능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진짜 아쉬워서 뒤집 뻔했어. 실제 기출문제인데 질량 M짜리 쇠구슬을 위로다가 여기 1kg였나? 1kg짜리 쇠구슬을 5m/s로 쐈더니 흉 하고 쐈더니 저 위에 가서 정지됐을 때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인가 이렇게 2011년에 나왔거든. 선생님 아까 줬던 예제를 그냥 뒤집어서 나온 거 아니야. 그래갖고 존나 아까웠어. 이거 맞췄으면 스타 강사 되는 건데 개새끼가 뒤집어서 냈어. 이거는 어려운 거 같으면 여기서 던질 땐 100% 무슨 에너지였어? 운동 에너지로 던진 거지. 올라가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만 가야 되는데 용수철이 있어서 하고 압축을 시키지. 그럼 저 위에 갖고 결국 딱 정지했다 그러면 여기서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저 위로 올라가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더하기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더한 걸로 가겠지. 이제 가요? 식만 꾸미면 돼.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속력 5의 제곱은 여기 높이가 예를 들어 1m였다고 주면 m주의 h m 1kg 중력값도 g 10 h가 1 플러스 x 하면 되죠. 왜냐하면 1 가구도 x만큼 더 올라갈 거니까. 맞아요? 그거에다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k x의 제곱 이거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때 k가 100이었나 그랬어. 그래서 x 구하는 게 문제였어요. 네. 나한테 배웠던 애들은 다 맞췄지. 이것보다도 더 웃긴 것도 있었어. 2012년도였나 13년도 2013학년도였나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9월 모평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생겼어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DD야 간격은. 여기가 P점, Q점, R점이 있는데 여기서 질량 M짜리 물체를 H1의 높이에서 내려놨더니 얘가 여길 지나가면서 여기가 마찰이 있는 면이에요. 마찰이 있는데 여기 마찰 계수가 뮤, 여기 마찰 계수가 2뮤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얘가 여기를 지나치고 나서 여기 올라갔어. H2까지. 그랬다가 다시 내려와서 요 지점에서 섰대. 오케이? 그러면서 H1 대 H2는 몇 대 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마찰이 까실까실한데 여기가 마찰 개수가 뮤, 2뮤라는 얘기는 마찰력이 몇 배겠냐? 2배지. 근데 얘가 슉 내려가면서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내려와서 운동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여기가 비비면서 스킁, 이스킁 까고 나서 남은 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스킁 하고 쓴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이걸 문제를 풀어줄 때 뭐라고 풀었냐면 얘가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는 결국 여기 가서 섰으면 위치 에너지가 다 사라졌다는 거는 M, G, H1은 내려가서 1스킁, 2스킁 비비고 올라갔다 내려와서 2스킁 해서 없어진 거 아니야. 그럼 MG, H1은 1스킁 더하기 2스킁 더하기 갔다 와서 2스킁, 즉 합이 5스킁이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물체를 놨다 그러면 2스킁 하고 쓴 거 아니야. 그러면 M, G, H2는 2스킁이었다. 그럼 H1 대 H2는 몇 대 몇이겠냐? 5 대 2, 빠밤. 이렇게 해서 풀어줬었거든. 뭔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서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있었지. 내려오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 근데 마찰로 비벼지면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마찰력이 F, 여기는 EF. 그럼 1스킁짜리 한 번, 2스킁 비비고 남아서 조금 기다렸다가 위치 에너지로 잠깐 저장됐다가 와서 2스킁 비비면서 없어진 거는 결국 여기서 갖고 있던 MgH1은 1스킁, 2스킁 갔다 와서 2스킁, 5스킁으로 사라진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적. 가만히 내가 H2에서 놨다고 생각하면 2스킁 하고 쓰는 거 아니야. 그럼 MgH2는 2스킁 아니야. 그럼 H1 대 H2를 물어보면 H1은 mg분의 5스킁, H2는 mg분의 2스킁, mg 스킁 스킁 날리니까 5 대 2, 바밤 이렇게 해서 풀어줬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스킁 하면서 존나 킥킥대고 웃었거든. 모의 수능에 이렇게 나오고 나서 실제 수능이 어떻게 나왔냐면 H1에서 놨더니 어떤 놈 여기 갔다가 여기를 지나쳤다가 여기서 섰대. 그럼 H1 대 H2가 몇 대 몇이겠냐? 그럼 얘는 스킁 2스킁, 얘는 1스킁 2 대 1 이렇게 나왔었거든. 그랬더니 애들이 이거 보고 시험장에서 존나 웃었다고. 막 스킁 생각나가지고 맞췄다고 그러더라고. 알까? 명팁, 명셈의 초원. 잘 보세요. 무조건 암기야. 무조건 암기. 이게 뭐냐? 말장난할 때 제일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있어요. 단골 메뉴. 알짜 힘이 한일. 알짜 힘 또는 함령. 한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 말은 어떤 경우든 다 적용이 됩니다.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자, 예를 들자면 중력 질량 m짜리를 공중에서 떨어뜨릴게. 그럼 얘가 떨어지는 힘은 mg. 높이가 얼마? h. 맞아요? 그럼 얘가 떨어지면서 받은 알짜 힘은 mg밖에 없지. 얘가? 그러면 알짜 힘이 한 일, 곧 중력이 한 일. 얼마? mg h. 그럼 mg h만큼이 여기 가면 운동 에너지 증가량으로 가지. 알까? 이 경우도 되고 또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 이쪽으로 10N으로 다 당겼고 마찰력이 4N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를 끌고 간대요. 자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설명했냐? 외력이 해준 일은 얼마? 10N 곱하기 2m 그래서 20주를 매겼습니다. 그지? 마찰력이 한 일은 얼마? 이쪽으로 4N인데 2m 끌려가면 마이너스 8줄이 빠집니다. 그죠? 그럼 몇 줄이 남았어요? 더하니까 남아있는 일은 12줄이 남았어. 그건 여기서 뭘로 저장되겠어? 운동 에너지로 저장되겠지. 그럼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12줄이지. 이해 가세요? 근데 봐봐봐. 10N으로 다 땡겼고 4N을 까면 그게 알짜 힘 6N이지. 6N 곱하기 2m 그럼 몇 줄? 12줄. 그게 알짜 힘이 한 일. 남아있는 일. 그건 운동 에너지 증가량. 알겠습니까? 어떤 경우든 다 적용이 되니까 그냥 외운 다음에 문제에서 니네들한테 제일 장난 많이 치는 게 이런 거야. On the desk에다 돌을 이렇게 치박고 여기다가 줄 매달아가가 얘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 이때 A, B가 있는데 이때 중력이 한 일은 B의
중력이 한 일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이런 말이 나오면 선생님은 어떻게 푸느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있죠. 그럼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A의 R자임이 한 일이야. 이해 갑니까? 그때 B에 작용한 중력이 A에 작용한 R자임과 같아? 아니거든. A에 작용한 R자임은 요리 땡긴 장력에서 요리 뺀 중력, 마찰력을 뺀 힘.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려면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그러면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얘한테 작용하는 이 힘이 A의 R자임인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R자임이 아니오. 얘 B에 작용하는, 그럼 B, 이걸 바꿔서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B의 중력이 한 일과 같다? 그럼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B에 작용한 R자 힘은 중력에서 뭘 빼야 돼? 장력을 뺀 힘이 R자 힘이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활용을 하는 거야, 이 문구가. 이해 가세요? R자 힘이 한 일은 어떤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은 거니까 거꾸로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뭐다? 라고 나오면 그게 R자 힘인지를 확인하라고. 알겠어요? 이해 가세요? 자, 이런 거 확인하시고. 두 번째 팁인데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떤 물체가 여기다가 이만큼을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량,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쉽게 얘기해서 mg 곱하기 h니까 중력이 한 1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건 그냥 참고 정도. 중력이 한 일이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절대적인 거야.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되는. R자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건 무조건 외워두고 말장난했을 때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1과 에너지